안녕하세요. 이번 유니티 봄 세일을 맞이하여 SS를 구매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간단한 리뷰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유용한 SS들을 소개해드린 영상들이 있으니 이번 영상과 함께 참고해 보신다면 더욱 현명한 구매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저희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개발 환경이나 스타일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내용을 참고하시되 본인의 프로젝트에 정말 필요한 에셋인지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권장합니다. 리뷰할 에셋의 종류가 꽤 많습니다. 아래 타임라인을 활용하여 여러분에게 필요한 구간을 선택해 시청하시면 더욱 효과적으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의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여 시청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V 시리즈 에셋입니다. 이 에셋들은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데 간단하면서 편리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해당 에셋을 설치하고 상단 메뉴에서 툴즈 목록을 보시면 여러 설정들이 있습니다. 이 중 원하는 부분을 선택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V 폴더 2는 폴더가 많아지면 한눈에 원하는 위치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시각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해결해주는 에셋입니다. 다양한 색상을 입히거나 아이콘을 추가하여 직관적인 구분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정돈된 작업 환경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에셋입니다. VTab2는 웹 브라우저에서 탭을 사용하는 것처럼 클릭 한 번으로 원하는 뷰나 폴더로 즉시 이동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많은 창을 오가며 작업하게 되는 경우 열고 닫고 찾고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해주는 에셋입니다. 에디터 화면이 복잡하고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vFavorite2는 윈도우의 바로가기나 브라우저의 북마크와 비슷한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단순히 리스트를 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등록된 항목들을 그룹별로 깔끔하게 분류할 수 있어 관리하기가 매우 편리합니다. vInspector2나 vHierarchy2는 예전에도 리뷰를 진행한 적이 있어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작업하면서 불편했던 점들이 이 에셋들을 사용하면서 많이 편해지기 때문에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에셋입니다. 5개의 에셋 모두를 구매하기 부담스럽다면 vInspector2, vHierarchy2 이 두 에셋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번들로 묶어서 판매를 하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다소 아쉽습니다. ESS는 유니티의 URP 환경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방대한 양의 VFX를 하나로 묶은 종합 패키지입니다. 마법 효과부터 폭발, 환경 연출까지 게임 제작에 필수적인 다양한 이펙트들이 포함되어 있어 비주얼의 퀄리티를 단숨에 끌어올릴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컬렉션입니다. 특히 이 퍼블리셔가 제공하고 있는 무료 에셋들을 확인해 보신다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모바일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최적화에도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일일이 이펙트를 제작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거나 디자인적인 감각이 고민이었던 분들에게는 이만한 대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앰플리파이 쉐이더 에디터로 제작된 쉐이더이기 때문에 ESS의 지식이 있으시다면 수정하기에도 좋을 것입니다. 낱개로 구매할 때보다 훨씬 좋은 가격으로 수많은 고퀄리티 이펙트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또한 새 에셋이 출시된다면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번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펙트 연출 부분에서는 든든할 것 같습니다. 이 에셋은 이름 그대로 방대한 양의 2D 환경 리소스를 하나로 모아놓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컬렉션입니다. 2D 판타지 RPG 제작에 필요한 고퀄리티 픽셀 아트 타일셋과 프롭, 그리고 일부 캐릭터 애니메이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에셋을 살펴보며 느낀 가장 큰 장점은 통일감입니다. 마을, 던전, 고대 유적, 공동묘지 등 다양한 테마가 들어있지만 전체적인 화풍이 일정해서 여러 지역을 오가는 방대한 세계관을 구축하기에 매우 적합해 보입니다. 특히 타일셋 외에도 애니메이션이 적용된 보물상자, 횃불, 함정 같은 오브젝트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맵의 생동감을 불어넣기 좋습니다. 다만 워낙 방대한 분량의 데이터를 담고 있는 컬렉션이다 보니 에셋을 임포트 하는데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2D 커터뷰나 탑다운 방식의 RPG를 준비 중이신 분들이라면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3D 로우 폴리 RPG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분들께 든든한 무기고가 되어줄 에셋입니다. 900개가 넘는 엄청난 수량의 판타지 무기들을 하나로 담고 있는 얼티밋 팩입니다.
거의 모든 종류의 무기가 포함되어 있어 이 패키지 하나만으로도 게임 내 모든 장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로우 폴리이므로 모바일 게임이나 캐주얼한 스타일을 지향하는 프로젝트에 아주 적합합니다. 특히 등급별로 무기가 나뉘어 있어 아이템 강화 단계나 희귀도에 따라 비주얼을 점진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기에도 매우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텍스처 하나로 여러 무기가 공유되는 방식이라 메모리 효율성도 뛰어나고 색상을 변경하는 작업도 매우 직관적입니다. 만약 본인의 게임에 색다른 분위기를 주고 싶다면 간단한 텍스처 수정만으로도 여러가지 변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실사형 그래픽보다는 좀 더 아기자기하거나 스타일라이즈된 그래픽을 선호하시는 분들께 최고의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제작하거나 외주를 맡기려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들겠지만 이 팩은 그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줍니다. 모델 툴을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개량해서 자신만의 스타일로 변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활이나 석궁 등 애니메이션이 필요한 무기류는 따로 모델 툴을 이용해서 만들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로우 폴리 스타일의 무기들과는 달리 ESS는 매우 사실적이고 디테일한 텍스처와 모델링을 자랑하기 때문에 실사형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분이라면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는 에셋입니다. 금속의 질감이나 칼날의 마모 상태 등이 4K 해상도로 지원되는 PBR 텍스처로 구현되어 있어 1인칭 액션 게임이나 고사양 RPG 프로젝트에서 주인공이 메인 무기로 사용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특히 우치 카타나나 카타나처럼 동양적인 미를 살린 무기들이 포함되어 있어 폭넓은 테마의 캐릭터를 설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아이콘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제작할 필요가 없어 인벤토리 구성하기에도 좋아 보입니다. 고해상도의 디테일한 에셋이다 보니 모바일보다는 PC나 콘솔 타겟의 프로젝트에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개별적으로 이 에셋을 구매하시는 건 비용이 부담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퍼블리셔가 판매하는 마스터 RPG 번들 1 에셋을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에셋의 구성품은 앞서 제가 리뷰를 했기 때문에 해당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퍼블리셔가 판매하는 에셋은 비싸긴 하지만 상당히 만족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단일 에셋을 구매하시는 것보단 번들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에셋은 매력적인 스타일라이즈 스타일로 제작된 성과 마을 환경 패키지입니다. 딱딱하고 무거운 중세 성의 이미지보다는 활기차고 밝고 따뜻한 색감을 가진 성과 마을을 구축하기에 아주 적합해 보입니다. 데모 장면을 확인해보면 그대로 사용해도 될 만큼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에셋은 모듈형 시스템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자신만의 스타일로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주변 환경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나무, 풀, 바위와 같은 자연을 표현한 오브젝트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쉐이더 효과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생동감 있는 주변 환경을 연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비주얼 퀄리티가 높으며 로우 폴리 기반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최적화에도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ESS는 평화롭고 정겨운 농장 테마를 주제로 한 스타일라이즈 환경 패키지입니다. 앞서 소개한 에셋에서 추가적인 구역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지역 내 감성적인 장소로 연출하거나 작은 콘텐츠로 농장 운영을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농장 경영 시뮬레이션을 생각하신다면 농작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작물로 표현되는 오브젝트들은 자라는 크기에 따라 구별할 수 있으며 쉐이더 설정이 매우 잘 되어 있어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는 연출은 물론이고 환경 설정에 따라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에셋 또한 모듈형 시스템이기 때문에 밭의 모양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맵의 빈 공간을 자연스럽게 채우기에도 적합해 보입니다. 또한 몇 가지 동물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도 포함되어 있어 소소한 가축 농장을 꾸미기에도 적합해 보입니다. 이 에셋은 오브젝트 간의 경계를 부드럽게 연결해 주어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연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오브젝트 간의 경계가 너무 보기 싫고 자연스럽고 디테일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에셋을 설치하고 URP 렌더러에 설정을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에셋 폴더에 세팅 폴더에 위치합니다. PC 렌더러 파일을 선택하고 인스펙터 창을 보면 Add 렌더러 퓨처 버튼을 클릭하고
엣지 퓨전 렌더러 퓨처를 추가합니다. 기본적인 세팅은 되었고 이제 씬에 추가적인 설정을 해야 합니다. 글로벌 볼륨을 추가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설정이 없기 때문에 기본 프로파일을 추가합니다. 속성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엣지 퓨전 설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 Add Override 버튼을 클릭하고 엣지 퓨전을 추가합니다. 오브젝트마다 적용해줄 기준을 설정할 것이라면 레이어를 추가하여 설정해주면 됩니다. 블렌드 레이어에 체크하고 적용하려는 오브젝트의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아래 블렌딩 설정에서 인텐시티와 라이더스는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하며 나머지는 확인하면서 선택적으로 추가하면 됩니다. 아래 퍼포먼스 설정에서 샘플 카운터를 체크하고 어느 정도의 성능을 요구할 것인지 설정합니다. 높을수록 더 좋은 효과를 표현하게 되지만 확인하면서 적당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확인해보면 경계면이 부드럽게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확인해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디버그 설정에서 컴페어 모드를 선택하게 되면 화면에 이와 같이 경계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여러 설정을 해보면서 자신만의 설정을 찾으시면 됩니다. 설정이 매우 간편하기 때문에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경계면의 디테일한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 에셋으로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깔끔한 디자인의 UI 리소스들을 모듈 방식으로 제공하는 종합 UI 패키지입니다. 게임 개발 과정에서 프로그래밍만큼이나 손이 많이 가고 어려운 부분이 바로 UI 디자인인데 이 에셋은 그 고민을 해결할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이고 세련된 스타일이라 어떤 장르의 프로젝트에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데모 장면을 확인해 보면 화면상 꼭 필요한 부분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프리팹 폴더를 이동해서 확인해 보면 각각의 사용처에 따라 잘 분리되어 있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또한 아이콘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골라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데모 폴더에 프리팹 폴더를 확인해 보면 완성품으로 하나의 기능들을 묶어서 프리팹으로 만들었는데 일일이 만드는 수고를 덜어주었습니다. UI를 디자인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런 수고를 덜어주고 필요한 부분만 수정한다면 빠른 시간에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모바일 쪽 개발하시는 분들에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을 주는 UI 컴포넌트들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모듈러 게임 UI 키트가 범용성에 집중했다면 조금 더 현대적이고 정갈한 디자인의 완성도에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다양한 색상 테마와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프로젝트 분위기에 맞춰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고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프리팹 또한 분류를 잘 해두었기 때문에 찾는 어려움이 없으며 아이콘 이미지는 세 가지의 포맷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완성품으로는 하나의 기능들을 묶어서 프리팹으로 만들었는데 일일이 만드는 수고를 덜어주었습니다. 테마별로 색상과 디자인이 다르지만 언뜻 보기에는 비슷해 보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깔끔하고 다양한 프리팹이 존재하기 때문에 입맛에 따라 수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가격이 $150이므로 할인된 가격이라 해도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해 보신 다음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설정 메뉴를 손쉽게 만들어주는 에셋입니다. 복잡한 코딩 없이 주요 설정 항목들을 추가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매우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초기 설정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Tools, Ctrl N, Settings 메뉴 크리에이터, 매니저를 선택합니다. 이 매니저 창에서는 에셋의 기본적인 정보와 예제 장면, 그리고 전반적인 기본 설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처음 사용하실 때는 리소스 제너레이터 항목을 선택해 설정을 생성해 주어야 합니다. 크리에이트 버튼을 클릭하고 원하는 위치에 저장합니다. 그러면 기본 상태의 설정 값들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제너레이트 버튼을 누르면 모든 준비가 끝납니다. 이제 세팅 1이라는 폴더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에는 기본 설정 데이터와 기본 씬, 그리고 UI 프리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폴더 내에 생성된 씬을 열어보면 하이어라키 창에 UI와 설정 생성을 도와주는 전용 오브젝트가 하나 보일 것입니다. 실행해서 확인해보면 최소한의 기본 구성이 완료된 UI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기능을 커스텀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종료하고 해당 오브젝트를 클릭해보면 기본적으로 실행 시 UI 창이 바로 활성화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체크 해제하고 특정 버튼을 눌렀을 때만 창이 뜨도록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체크 해제하고 버튼을 클릭했을 때 실행되도록 변경하겠습니다. 설정에서 아래 Close Other 패널에 체크합니다. 그 다음 새 캔버스를 만들고 버튼을 하나 생성합니다. 이 버튼에는 Open Close UI 패널 컴포넌트를 추가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세팅즈 메뉴 UG UI 오브젝트를 드래그하여 패널 항목에 할당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버튼의 onClick 이벤트에서 오픈 패널 함수를 호출하도록 설정하면 됩니다. 다시 실행해서 확인해 보면 버튼을 클릭했을 때만 설정 창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설정 항목을 더 추가하고 싶다면 아까 보셨던 매니저 창이나 세팅즈 컬렉션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래 세팅즈 항목에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보면 정말 다양한 설정 옵션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기만 하면 즉시 UI에 반영됩니다. 기본 프로 버전에서는 모든 것이 나오지 않지만 애드온까지 추가되었다면 모든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번들을 구매하여 모든 애드온을 추가하게 되면 다 나오게 됩니다. 실행해서 확인해보면 추가된 설정도 UI에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서를 바꾸고 싶을 때도 리스트를 드래그하여 위치만 옮겨주면 끝납니다. 이렇듯 기능을 추가하는 과정은 매우 직관적이고 쉽습니다. 다만 UI를 완전히 나만의 스타일로 커스텀하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제 장면을 통해 UI가 변경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기존 UI 이미지를 바꾸는 수준을 넘어 레이아웃을 크게 수정하거나 특정 영역을 옮기려고 하면 관련 문서가 상세하지 않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개발사 디스코드에도 관련 내용을 찾아보았지만 대부분 기본 환경에서 작업하는 유저들이 많아 깊이 있는 커스텀 가이드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프리팹 구조 내에서 직접 수정하는 방식을 권장하고 있어 시도는 해보았으나 자유로운 커스터마이징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파악하지 못해서 그럴 수 있지만 퍼블리셔 측에서 커스텀 방법에 관한 상세한 영상 가이드나 문서를 보강해준다면 훨씬 완성도 높은 에셋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유사한 기능을 가진 에셋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두 에셋 모두 훌륭하지만 개인적인 체감상으로는 이전에 소개해드린 에셋이 사용 편의성 면에서 조금 더 앞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텍스처의 색상을 유니티 에디터 내에서 자신만의 스타일로 수정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이전에 컬러라이즈 프로 에셋을 리뷰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에셋의 애드온 버전입니다. 즉 기존에 컬러라이즈 프로가 설치되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확장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컬러라이즈 프로는 단일 색상을 수정하지만 컬러라이즈 HD는 여러 색상이 혼합적으로 적용된 텍스처까지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에셋은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기본 쉐이더가 적용된 머티리얼에서만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커스텀 쉐이더를 사용하는 모델이라면 기존 쉐이더로 변경한 뒤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간단한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시를 위해 마스터 판타지 웨펀 에셋의 무기 하나를 배치해 보았습니다. 이 무기는 기본적으로 커스텀 쉐이더를 사용하고 있어 작업을 위해 유니티 기본 쉐이더로 변경하였습니다. 먼저 인스펙터 창에 컬러라이즈 매니저를 드래그하여 추가합니다. URP 환경을 사용 중이므로 설정을 URP로 변경하겠습니다. 텍스처 자체를 수정할 것이기 때문에 논 팔레트 텍스처를 선택합니다. 이제 수정을 원하는 칼을 드래그해서 추가합니다. 이 무기는 머티리얼이 하나뿐이므로 싱글 설정을 유지하겠습니다. 만약 머티리얼이 여러 개인 오브젝트라면 멀티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하단의 설정을 통해 텍스처 분석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강도 값이 중요합니다. 값이 높을수록 선택 범위를 넓혀주어 단순해지며 값이 낮을수록 범위를 좁고 세밀하게 잡아줍니다. 주의하실 부분이 해상도가 높고 디테일한 텍스처에 낮은 값을 적용하면 분석 시간이 길어지고 사용에 따라 튕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높은 값에서 시작해 점진적으로 낮추며 원하는 범위를 찾아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발광 효과를 주고 싶다면 위 설정에서 에미션 항목을 체크하면 됩니다. 범위가 어느 정도 세분화되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적용하겠습니다. 손잡이 주변에 은은한 빛이 나도록 설정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게임 화면에서 이 효과를 확인하려면
볼륨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머지 부위에서 자신만의 원하는 색상을 설정해서 변경해주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색상을 고르게 펴 바르고 싶다면 아래 설정에서 디퓨전 페인팅 기능을 활용하면 됩니다. 분 모양의 아이콘을 활성화하고 색상을 선택하면 클릭한 지점과 인접한 색상들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며 색이 입혀집니다. 매끄러운 그라데이션이나 색상 전이를 원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모든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빌드 항목에서 새로운 텍스처와 머티리얼을 생성합니다. 에미션 효과를 포함했다면 해당 항목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빌드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리소스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본 무기와 비교해보면 외부 그래픽 툴을 전혀 쓰지 않고도 유니티 내에서 완전히 새로운 느낌의 아이템이 탄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텍스처 수정 작업을 위해 더 이상 다른 툴을 오가는 번거로움을 겪고 싶지 않다면 ESS를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유니티 유튜버 코드먼키가 개발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작성하게 되는 유틸리티 코드들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둔 종합 도구 상자 같은 패키지 에셋입니다. 코드가 매우 직관적이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좋은 예시가 되어주기 때문에 훌륭한 교본이라 생각됩니다. 기능 중심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며 어떻게 기능을 구현하는 것인지 파악하기에도 좋습니다. 코드먼키의 유튜브 강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꼭 이 에셋을 구매하지 않아도 되지만 나중에 해당 기능을 구현하려 한다면 다시 만드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 기능적인 부분에서 구현이 어렵다 생각되시는 분은 참고서처럼 편하게 꺼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에셋은 작년 여름 세일 때 리뷰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설정이나 사용 방법은 크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버전이 변경되었으며 편의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먼저 AI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테스트해 보질 못했습니다. 서치 항목에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 하단에 하이어라키란이 있는데 이걸 누르게 되면 카테고리와 퍼블리시 항목을 통해서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색란에 원하는 이름을 작성하고 검색하게 되면 에셋들이 표시됩니다. 이때 카테고리나 퍼블리셔 항목을 통해서 더 명확하게 에셋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변경점은 음악 파일을 선택하고 원하는 범위를 지정하여 편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음악 편집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일부 미리 보기도 가능해서 좋았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에셋이 많아질수록 하나하나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에셋을 활용하면 관리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에셋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추천드리는 에셋입니다. 모듈형 에셋을 활용해 레벨 디자인 시간을 단축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툴입니다. 그리드 기반의 작업을 선호하시는 분들께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기능을 익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 역시 짧은 시간 동안 모든 기능을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기초적인 부분만 이해하더라도 프로토타입 단계에서 맵 레이아웃을 빠르게 잡거나 반복적인 구조가 많은 레벨을 제작할 때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능을 다 숙지한다면 집이나 던전 내부 같은 건축물 구조를 순식간에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거에 리뷰했던 유사한 에셋들과 비교해보자면 프로토타입을 구축하거나 방 위주의 구조를 만드는데 아주 우수하지만 전체적인 레벨 디자인의 디테일과 확장성 면에서는 지스폰보다는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그럼 초기 설정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단 메뉴에서 툴즈, 큐빅, 프리팹 매니저를 선택합니다. 창이 뜨면 작업하기 편한 위치에 배치해주고 뉴 데이터베이스 버튼을 클릭해 새로운 설정 파일을 만들어줍니다. 다음으로 씬에서 작업을 도와줄 빌더를 추가해야 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툴즈, 큐빅, 크레이트 큐빅 빌더를 선택합니다. 생성된 오브젝트의 인스펙터 창에서 아까 만든 데이터베이스를 프리팹 데이터베이스 항목에 등록하면 화면에 설정된 기즈모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벽부터 등록하겠습니다. 오브젝트를 폴더에 직접 등록할 수도 있지만 처음에는 씬에 배치한 상태에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씬에 배치된 오브젝트를 선택하면 높이와 넓이 값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브젝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프리팹 매니저 창을 보면 용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벽이기 때문에 월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하단에 기즈모가 생기는데 이 기즈모를 움직여 중심축인 앵커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빌더 오브젝트를 선택해 기즈모를 드래그해 보면 벽이 생성됩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는 벽이 균일하게 배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데이터베이스 설정에서 셀 사이즈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까 확인했던 벽의 넓이 값을 이 셀 사이즈에 동일하게 입력해주면 됩니다. 벽들이 매끄럽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여전히 연결이 어색하다면 앵커 기즈모를 조절해 중심축을 다시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바닥 역시 동일합니다. 바닥으로 쓸 프리팹을 씬에 배치하고 프리팹 매니저에서 플로어로 지정한 뒤 중심축을 맞춰주면 됩니다. 보시면 천장까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천장을 제외하려면 아래 룰즈 설정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을 통해 어디에 배치되면 좋을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월 항목에 방향 아이콘을 누르고 셀링 체크를 해제하면 바닥만 배치되게 됩니다. 벽도 동일하게 바깥으로 배치되는 것을 안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랜덤하게 다른 바닥도 배치하는 방법입니다.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프리팹 인포 설정을 보면 아터네이트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 다른 종류의 바닥을 추가하면 이와 같이 랜덤하게 배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의 왼쪽 설정 창을 이용해서 배치를 다시 하거나 층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아래 크리에이트 룸을 확인해 보면 어떤 형태의 배치를 추가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로 간의 연결성이 생기기 때문에 아파트와 같은 형태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능은 빠르게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던전 내부나 건축 내부의 구조를 디자인하기에 매우 유용하다고 판단됩니다. 계단의 경우 높이가 맞지 않다면 두 개의 오브젝트를 높이에 맞춰 배치한 뒤 두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프리팹 매니저 창을 보게 되면 컴바인 할 수 있는 버튼이 생성됩니다. 클릭하면 하나로 합쳐지며 이렇게 만든 오브젝트를 프리팹으로 만듭니다. 스텝을 선택하면 계단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단을 배치하고 층수에 따라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내를 설정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문서의 내용은 규칙과 관련된 내용이 많으며 실질적으로 어떻게 추가하고 설정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유튜브 영상을 확인해도 가이드가 친절한 편은 아니어서 이 점은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짧은 시간 사용해 보면서 느낀 점은 세밀한 디자인을 하기 전 프로토타입을 빠르게 배치하는 용도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본인의 프로젝트에 꼭 필요한지 판단하여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메가 컬렉션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직군별로 다양한 캐릭터가 포함된 대규모 패키지입니다. 다양한 NPC는 물론 플레이어 캐릭터를 배치하기에 충분한 양을 자랑하며 장비의 변화를 통해 캐릭터의 성장에 따른 외형 변화를 표현하기에도 아주 적합합니다. 커스터마이징 기능도 꽤 세밀합니다. 체형을 미세하게 변경하거나 피부 색상, 눈의 모양과 색깔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 개성 있는 캐릭터 생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체적인 체형의 틀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표정이나 대화에 따른 입모양 설정 기능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부분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별도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거나 얼리얼 엔진의 메타휴먼을 활용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장비와 파츠가 분리된 모듈형 구조로 되어 있어 원하는 대로 조합이 가능합니다. 각 파츠를 분리해 프리팹으로 분류해 놓았고 전체 파츠가 포함된 프리팹도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커스텀이 가능합니다. 디자인 면에서는 정통 판타지 스타일을 충분히 따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주 독창적이거나 파격적인 개성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다소 전형적인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아쉬운 점으로 꼽힙니다. 뼈의 구조는 얼리얼 엔진 5 마네킹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애니메이션을 구매할 계획이라면 얼리얼 엔진 5 마네킹을 베이스로 제작된 에셋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리타이팅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어떤 애니메이션이든 큰 문제 없이 적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가격이 다소 높은 편이라 구매가 망설여질 수 있지만 지금처럼 할인 기간을 잘 활용하신다면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카와이 애니메이션 팩은 귀엽고 발랄한 애니메이션 동작을 모아놓은 애니메이션 에셋입니다. 주로 일본풍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RPG나
캐주얼 소셜 게임 혹은 버추얼 유튜버 아바타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아주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이들 동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동 모션과 감정 표현까지 귀여움이라는 일관된 주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의 세밀한 움직임이나 몸의 곡선을 살린 동작들이 잘 구현되어 있어 자칫 밋밋할 수 있는 3D 캐릭터에 생동감을 불어넣어줍니다. 또한 진지한 분위기의 액션 게임에는 어울리지 않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반면 쿨 액션은 화려한 액션을 더한 애니메이션입니다. 서브컬처 스타일의 액션 RPG나 대전 게임을 개발 중인 분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특유의 발랄함과 가벼운 리듬감을 유지하면서도 타격감 있는 동작들을 구현해냈습니다. 소위 말하는 미소녀 액션을 연출하기에 좋습니다. 밀리터리 액션이나 전통 무역 같은 묵직한 느낌을 원하신다면 컨셉이 맞지 않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휴머노이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즉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얼리얼 엔진 5 마네킹 구조를 따르고 있거나 뼈의 비율이 다른 캐릭터에 적용하게 되면 이와 같이 잘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리얼에서 리타겟팅을 하거나 툴을 이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현대전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무기와 애니메이션이 포함되어 있는 에셋입니다. 단순히 쏘고 재장전하는 동작뿐만 아니라 탄창을 꺼내고 집어넣는 동작, 그리고 전술적인 움직임까지 세밀하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설정부터 IK 설정, 그리고 무기마다 각각의 설정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캐릭터의 일을 잘 적용한다면 아주 멋진 1인칭 FPS 게임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만 1인칭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팔의 움직임만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릭터 전체 또는 3인칭을 생각하시는 거라면 이동과 관련된 애니메이션을 따로 구매하시거나 제작하셔야 합니다. 휴머노이드로 된 애니메이션 클립을 사용해도 되지만 리타겟팅을 이용하여 정확한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것이 완성되어 잘 갖춰진 에셋이므로 1인칭 FPS 게임 개발을 준비 중이시라면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게임을 제작할 때 복잡한 로직을 코딩 없이 시각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워낙 기능이 방대해서 우선 기초적인 부분부터 살펴봤는데요. 놀라운 점은 구현하는 데 꽤 시간이 걸릴 법한 기능들이 몇 번의 설정만으로 완성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본 캐릭터 컨트롤러는 물론 IK까지 내장되어 있어 관련 에셋을 따로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아주 세밀한 연출을 위해서는 다른 에셋이나 기능을 구현해야겠지만 기본 기능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간단하게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캐릭터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하이어라키 창에서 우클릭 후 게임 크리에이터, 캐릭터를 선택합니다. 또는 에디터 상단에 게임 크리에이터 아이콘 메뉴를 통해서 자주 쓰이는 기능들을 바로 호출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가 생성되었다면 우리가 직접 조작할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 이즈 플레이어 항목에 체크해 줍니다. 이제 기본 마네킹을 여러분의 캐릭터로 바꿀 차례입니다. 애니메이션 설정 목록에 드롭 3D 모델 칸에 준비하신 캐릭터 프리팹을 드래그해 넣기만 하면 즉시 모델이 변경됩니다. 이 상태에서 실행해 보면 키보드 입력에 따라 캐릭터가 바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가 고정 상태이므로 카메라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카메라 샵 버튼을 클릭해 카메라 제어 오브젝트를 추가합니다. 시네머신의 가상 카메라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설정 창에서 픽스트 포지션을 클릭하게 되면 어떤 구도로 카메라를 설정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드 퍼슨을 선택합니다. 아래 세부 옵션들은 캐릭터 컨트롤러를 써보신 분들이라면 익숙한 값들일 겁니다. 이제 실행해서 확인해 보면 3인칭 시점으로 카메라가 바라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가 벽이나 바닥에 닿았을 때 캐릭터가 가려지지 않게 하고 싶다면 메인 카메라 컴포넌트에 어보이드 클립 설정을 줌인으로 변경합니다. 그러면 카메라가 장애물에 부딪힐 때 자연스럽게 캐릭터 쪽으로 줌인 됩니다. 이번에는 IK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Put IK입니다. 이는 지면에 닿으면 높이나 경사면에 따라 다리의 위치를 자연스럽게 만드는 설정입니다. IK 설정에서 Add 버튼을 클릭하면 그라운드 설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디는 경사면에 따라 캐릭터 몸 전체가 기울어집니다. 핏은 지면의 높낮이와 각도에 맞춰 발의 위치와 회전값을 조절합니다.
핏을 추가하고 실행해보면 높이에 따라 다리 위치가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정확하진 않지만 기본 기능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디테일하게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되신다면 따로 구현을 하거나 IKSS를 구매하여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특정 사물에 가까이 가면 캐릭터가 그쪽을 바라보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라볼 오브젝트를 배치한 뒤 Add Component 버튼을 클릭하고 게임 크리에이터, 비주얼 스크립팅을 선택합니다. 여기는 어떤 행동이나 조건, 그리고 충돌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중 핫스팟을 선택합니다. 타겟은 누굴 대상으로 할 것인지이므로 플레이어를 설정합니다. 라디우스 값을 수정해서 감지 범위를 적절히 조절합니다. 이제 범위 안에 들어왔을 때의 행동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설정을 제거하고 Add 버튼을 클릭해서 캐릭터, Look at을 선택합니다. 그 외에도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도 생성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팹을 추가하면 되는데 동일한 캐릭터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실행해서 확인해 보면 범위에 들어갔을 때 캐릭터가 생성되며 플레이어 캐릭터는 오브젝트를 바라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기능을 추가하거나 값을 변경해가며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기능을 적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ESS를 이용하는 다른 개발자들이 따로 구현한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게임 크리에이터에서 허브를 선택하게 되면 이와 같은 창이 나오게 되며 다양한 목록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스크립트를 사용하는지 아이콘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목록을 선택해서 어떤 기능인지 확인하고 다운받아 적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기능적인 부분을 구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화나 퀘스트, 인벤토리 등 자신에게 필요한 기능이 있다면 전용 확장팩 에셋을 구매해야 합니다.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다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짧게 사용해보면서 느낀 점은 필요한 기능을 시각적으로 빠르게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익혀나간다면 개발 시간을 많이 줄여줄 파트너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봄 세일에 참여한 에셋들 중 일부를 리뷰해 보았습니다. 많은 에셋들을 짧은 시간 안에 훑어보느라 모든 디테일을 다 담지는 못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소중한 예산과 개발 시간을 어디에 투자할지 결정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채널에는 이번 세일 목록에 포함된 또 다른 에셋들에 대한 리뷰 영상도 있습니다. 결제 버튼을 누르시기 전에 꼭 한번 둘러보시고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에 딱 맞는 에셋을 만나기를 응원하며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